그놈의 함수를 오늘 진행합니다. 24단원 함수. 읽어보라고 시켰을 때 뭐 사람들마다 다 차이가 있죠. 읽어보라고 시켰을 때 읽는 놈 있고 안 읽는 놈 있고 마라숑 맨날 지각하는 놈 또 지각하고. 자, 한다. 함수 도대체 있냐 함수다. 뭐 함수가 어렵다 하는데 뭐 함수 어려운 건 뭐야? 지가 공부 안 한 탓을 해야지. 함수 세상에서 제일 쉬운데 이렇게 쉬운 게 어딨어. 눈으로 보면서 하는데 그림으로 갖고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하던 함수는 기껏 해봐야 직선 좀 그려보고 이차함수 좀 그려보고 이러다가 이제 끝나는 거였으면, 이제 우리가 추후에 계속 진행하게 되는 내용들, 우리의 과정들이 이제 뭐가 있냐면 수학 1, 수학 2, 이공계 가시는 분들은 미적분 이런 걸 하는데 거기서 다루게 되는 게 다 함수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까지 알던 함수 말고도 다양한 여러 가지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함수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끔 되어 있는 구조라고. 그러다 보니 그 함수를 어느 정도 좀 체계화시켜서 정리를 좀 하고, 이런저런 종류의 함수에다가 이름을 좀 붙입시다.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함수한테는 이런 이름을 붙입시다.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함수한테는 저런 이름을 붙입시다 라고 하는 단원. 그 함수에 대한 Let me introduce myself 하는 발음이 개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을 하는 단원이 여기 단원이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만 쭉 해주고 용어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법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터이니 그냥 소개를 하는 단원이니까 그냥 소개를 잘 듣기만 하시면 되는 파트다 이거야. 물론 여기 단원의 연습 문제 같은 걸 풀 땐 좀 지저분하고 이상한 것들이 좀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은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또 말씀드릴 거니까 하나하나 잘 들으시면 돼. 자, 그럼 모든 단원 다 출발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가장 첫 번째 첫 출발은 언제나 그 단원에 갖고 있는 정의, 단원의 정의 이런 것들을 우린 명확히 좀 알아야 하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제일 처음에 이제 뭐다? 함수의 정의,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겠다 이거야.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니고, 뭐 얼마 전에도 페북에 아저씨가 이제 뭐 한국 강사다 보니까 뭐 다 뭐 교육 쪽에 관련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페북 친구들이 다 어른들 다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이건 뭐 한국 관계된 사람도 아니야, 어떤 아줌마가 소설가인데 글을 썼어. 글을 썼는데 뭐 이래, 뭐 자기는 프랑스에서 애를 둘 키운대. 그래서 프랑스에서 애를 둘 키우다 보니까 빠바바박 하면서 자 수학 하면 수학 얘기를 쓰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쓰느냐, 이유도 모르고 공식만 막 외웠었던 그런 나의 수학 공부 막 이러는 거야. 그거를 딱 읽고 나는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애지간히 공부 안 한 것이구나. 그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수학이라는 거는 각 과정별로 땅땅땅땅 진행을 하다 보면 그 과정이 쭉쭉 흘러가잖아. 그럼 그때마다 어느 선생이라도 다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다 한다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단계 넘어가는 거고, 또 여기서 뭔가 개념이 나오면 그런 건가 보다 라고 설명하고 왜 그런지 다 설명하고 다음 단계 넘어가. 그럼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이게 계속 쌓인 거잖아. 근데 지가 공부를 얼마나 안 했으면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있지. 그럼 여기를 설명해야 되는 사람이 여기 거부터 다시 자세하게 왜 그런지를 설명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뭐 여기 내용을 가르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런 거야 라고 탁 소개하고 끝나는 건데, 지 입장에서는 공부를 계속 안 하니까 더럽게 머릿속에 없어. 그러니까 지는 이해가 안 가.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른대. 병신처럼. 그 말이 돼? 지가 공부를 안 한 거지? 여기선 이미 선생님들이 다 얘기를 해줬는데 왜 그런지를 단순하게 공식만 떼기 얘기하는 게 아닌데, 지가 공부 안 해갖고 대갈박에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공부하려고 봤더니 선생은 안 알려줘. 그래 지는 뭐 그냥 단순하게 공식만 외웠대. 그래서 수학이 너무 이상하대. 그 미친 소리 하는 거야.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그 공부의, 수학 공부의 가장 첫 번째 출발은 각 단원이 나왔을 때 용어의 정의를 철저하게 뭐한다? 외워주시고, 거기서 나오는 각가지 용어들에 대한 정의도 또 다 하나하나 외워주시고, 그럼 그런 암기 속에서 정의에 대한 암기로부터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긴다고. 여러 가지 문제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해결할 때 이게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것들은 다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어디에 서 있다? 정의에다가 물어본다. 정의로 갖고선 내 스스로 판단한다 이거야. 알았음? 외워야지. 자, 그럼 이제 함수의 정의 이제부터 쑥 들어가면, 자 읽어보라 시켰는데 봤더니 함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응관계,
어떤 대응 관계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함수로 하는데, 근데 대응 관계라는 것은 뭐 이것저것 겁내게 많나 봐. 겁내게 많은데, 짜잔. 여러 가지 대응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희들 하나하나씩 가르치면서 보고 출석도 부르고 이런 것들도 하나의 대응 관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면, 그럼 이제 스토리는 딱 정해져 있어. 뭐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 뿅. 그 수많은 대응 관계 중 좀 특별히 다음에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대응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다? 집합이라고 이름 붙이겠대. 그럼 다음에 두 가지가 뭐냐? 스르르. 자, 어떤 집합에서 어떤 집합으로 대응된다 이거야. 어떤 집합에 원소들이 있겠고 어떤 집합에 원소들이 있을 텐데, 이런 집합의 원소들이 이런 집합의 원소들에게 대응될 때 이거야. 그럼 어떤 규칙을 만족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 대응의 첫 출발이 되는 집합 안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가 대응에 참여해야 한다 이거야. 즉 뭐냐? 저 A라는 집합, X라는 집합 안에 있는 모든 원소가 대응에 참여해야 하고, 또한 동시에 여기 있는 놈에 대한 원소들이 여기 있는 놈에 대한 원소에 대응될 때, 예를 들어 1, 2, 3을 원소로 갖고 있고 4, 5, 6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이 있다고 했을 때, 나름 여기 있는 원소가 대응됩니다. 아이고, 그럼 1은 4도 좋아하고 5도 좋아하고 2는 5도 좋아하고 3은 4도 좋아하고 6도 좋아하고 5도 좋아한다. 막 이런 식으로 대응될 때 뭐다? 공역의 원소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한 놈이 여러 개에 대응되는 것은 우리가 함수라고 안 부르겠대. 한 놈이 여러 놈에게 대응되는 것은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지 않겠대. 어떤 것만 대응하느냐? 여기 집합의 안에 있는 원소 중에 딱 오직 한 y값에 대응될 때. 무슨 말 콜? 그래, 이런 식으로 얘는 뭐야? 1이 몇 군데의 원소에 대응되고 있는 거야? 두 군데의 원소에 대응되고 있는 거지. 얘가 세 군데의 원소에 대응되는 거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지 않겠고, 너의 원소가 이쪽 동네에 해당되는 집합의 원소에 오직 딱 한 y값에만 대응되고 있을 때, 그때 그와 같은 대응 규칙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다? 함수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게 함수의 정의래. 이해하는 거 아니야. 그냥 저런 게 함수인가 보다 라고 내가 소개시켜 주는 거야. 이해하는 게 아니고. 즉 다시 습습습 뭐다? 어떤 집합이 하나 있고 어떤 집합이 있어서 이런 집합 안에 있는 원소가 이런 집합 안에 있는 원소에 대응을 하겠다 이거야. 나름 1, 2, 3 이런 게 있고 4, 5, 6 이런 게 있다라면, 요 안에 있는 모든 원소가 대응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요 집합 안에 있는 원소에 오직 한 군데씩만 대응될 때, 즉 뭐 나름 1은 5로 가고요, 2는 4로 가고요, 3은 6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때 이와 같은 대응 규칙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함수라고 하겠어요. 오케이? 이때 그 대응에 출발이 되는 저 집합, 저 대응에 출발이 되는 저 집합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정의역이라고 부를 거고, 그리고 이 대응이 되는 저 집합의 이름을 우리가 공역이라고 이름 붙이겠습니다. 이거야. 오케이? 만약 스르르르르르르 내가 좀 더 이 공역을 좀 더 늘려봤어. 그래서 7 이런 놈도 있다 쳐. 그러면 지금 현재 정역은 누구냐? 그러면 1, 2, 3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에요. 공역은 뭐냐? 4, 5, 6, 7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면 돼.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집합이 있는데, 어떤 집합이 있느냐? 치역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집합이 있는데, 이 치역이란 우리 함수에 대응되는 함수값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요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부른다? 치역입니다 라고 부르겠대. 즉 1이 대응된 함수값,
5, 2가 대응되는 함수값 4, 3이 대응되는 함수값 6. 그래서 그와 같은 함수값들을 너희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그놈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 부르겠다? 치역이라고 이름 붙이겠대. 여기까지 됐음? 다시 뭐라고? 어떤 대응관계에 있어서 제시되어 있는 대응관계가 함수인지 아닌지 그걸 판단해보고 싶다라면, 그게 진짜 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해보고 싶다라면 일단 뭐다? 여기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모조리 다 만족하고 있는지,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원소가 대응에 참여해야 하고, 또한 동시에 공역의 원소에 단 한 군데에만 대응하고 있을 때 그와 같은 대응 규칙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 한다? 함수라 한다. 그럼 뭐 아주 심플한 예 하나 들어놓고 저기서 말하는 키포인트 얘기는 잠시 후에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 자, 일단 166페이지에 가시면 기본 문제 24-1번이 있대. 무슨 잡소리인지 한번 좀 알아보자. 짜잔. 그래서 이쪽에 집합 X도 있고 집합 Y도 있대. 그래서 집합 X는 지금 생겨먹은 꼬라지가 마이너스 1, 1, 2를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이고, Y라는 집합은 누구를 갖고 있니? 1, 2, 3, 4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 있는데, 너의 임의의 원소 X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X에서 Y로의 대응되는 함수, 표현을 잘 봐. X에서 Y로의 대응되는 함수다 라고 하는 표현은 이 집합을 정역으로 보겠고 이쪽에 있는 집합을 공역으로 보겠다, 이런 뜻. 그래서 X에서 Y로 대응되는 것을 생각할 때, 지금은 현재 뭐야? 대응을 생각할 때 그 수많은 대응들 중에 특별히 함수인 것은 누가 되는지 당신들이 한번 직접 골라봐라. 첫 번째, 짠, 어떤 대응이래? 자, 너 집합 안에 있는 원소가 쓱 대응되라. 어떤 놈에게? 그놈보다 1큰 값에게 대응되라, 이거래. 오케이?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뿅, 마1, 1, 2. 요쪽에는 1, 2, 3, 4. 짜잔. 자, 요 집합 안에 있는 원소는 걔보다 1큰 값에 대응되세요, 이거래. 그럼 나름 2는 누구한테 대응되라? 3한테 대응되세요. 1은 누구한테 대응되라? 2한테 대응되세요. 자, 너 대응하고 싶거든. 근데 너보다 1큰 값은 요 집합에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네가 대응할 자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와 같은 X에서 Y로 가는 저와 같은 대응은, 저놈은 대응이긴 한데 그 대응을 우리가 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집합이라고 말하려면 분명히 정의역에 해당되는 모든 원소가 대응에 참여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이와 같은 대응은 분명 요놈이 대응에 참여하고 있다, 못한다? 참여하고 있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저와 같은 저 대응은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지 않겠어요. 오케이? 즉 머릿속에 개념이 어떻게 들어가나, 이렇게 수많은 대응들이 있는 거야. 수많은 대응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기서 말씀드린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대응에 참여해야 하고, 또한 동시에 공역의 원소에 단 한 군데씩 대응되는 그런 어떤 특별한 대응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붙인 거다? 함수입니다 라고 붙인 거라고. 무슨 말 돼? 그러니까 수많은 대응들 중 함수인 것도 있고 함수가 아닌 것들도 있다, 이거야. 그 중에 우리는 뭐다? 함수인 것을 한번 찾아보자. 두 번째는 뭐라고 나왔어? 이렇게 X라는 집합 안에 있는 원소들이 누구에게 대응되세요? 그것을 제곱한 값에 대응시키세요. 대응되세요. 알았어요. 마이너스 1, 1, 2. 1, 2, 3, 4. 이렇게 있대. 자, 대응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너가 대응될 곳은 누구에게 대응된다? 야, 저 정도 대답할 수 있는 건 얘기해라. 그냥 수업이 그냥 너는 짓거려라, 나는 들 테니. 삐졌어. 나 여기만 보고 수업해야지. 너는 일한테 대응하면 될걸? 너는 너한테 대응하면 될걸? 너는
4한테 대응하면 될걸? 치뿡. 그러면 저와 같은 대응은 우리가 함수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 쟤 갖고 판단하면 된단 말이야. 모든 놈이 대응에 참여하고 있고 네가 여기에 딱 한 군데에만 가고 있냐? 그때 그렇게 가고 있잖아. 오케이, 그럼 너는 내가 뭐입니다, 함수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다. 이게 끝. 자,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느냐? 샤라똥꼬. 자, x라는 집합 안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그놈이 0 이상일 때 그놈은 어디에 가시고? 짝수에 가시고. 자, x라는 집합 안에 있는 원소가 0보다 작았을 때 그놈은 홀수에게 대응되라. 그럼 저와 같은 대응은 과연? 여기다 해보자고. 그럼 뭐야? 0 이상이면 그런 놈은 무조건 짝수에게 대응되라. 너의 원소들 중 0 이상인 것들은 무조건 짝수에게 대응되라. 그럼 너는 여기 집합 안에 있는 원소 중 짝수에 대응되라. 알았어요, 땡땡땡. 알았어요, 땡땡땡. 너도 역시 알았어요, 땡땡땡. 알았어요, 땡땡땡. 영보다 작은 놈은 홀수에 대응되라. 너는 홀수에 가라. 너는 홀수랑 대응해라. 빠라빠라빠라빠 빠라빠라빠라빠. 저렇게 내가 대응을 시켜놨다 이거야. 대응을 시켜놨다고. 그랬는데 저와 같은 대응을 우리가 함수라고 할 수 있겠나요? 는 불가능하다고. 정의역의 이 집합 안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는 대응에 참여하고 있지만 공역의 원소에 단 하나만 대응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와 같은 대응은 우리가 함수라고 하지 않겠다. 오케이? 됐어? 자, 대응이라는 게 있고 그 수많은 대응들 중 좀 특별히 뭐라고 니네가 외쳐봐. 자꾸 단어를 입으로 짓거려 보라는 말이야. 어떤 걸 만족하고 있을 때? 정의역의 오케이, 대응의 시작점. 그걸 뭐라고? 정의역. 그리고 뭐야? 대응이 되는 그런 집합의 이름을 뭐라가? 공역. 그래서 뭐다? 정의역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가 대응에 참여해야 하며 또한 동시에 그것들이 공역의 원소에 단 하나씩 대응될 때 그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그와 같은 대응 규칙의 이름을 특별히 뭐라 한다? 함수라 하겠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닥치게 되는 여러 가지 종류의 문제들 중 제시되어 있는 것들이 함수입니까? 함수가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라면 그 함수가 아닌가? 이게 아니라 니네가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면 된다. 이 내용을 갖고선 저 규칙을 만족하는지 그러지 아니한지를 네 손으로 직접 따져보면서 판단하면 모든 얘기는 끝났다. 오케이? 여기까지 디엔드. 됐어? 자, 그러면 자, 함수. 일단 첫 번째.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런 어떤 기초적인 용어에 대한 학습을 했다라면 이제 이게 중요해. 자, 함수에는 무엇이 존재한다? 방향성이 존재한다 이거야. 함수에는 뭐가 존재한다? 방향성. 그 대응의 방향성이 존재한다는 내용을 분명 학습해두라. 자, 뭐냐? 너에서 너로 대응하는, 즉 어느 집합에서 어느 집합으로 대응하는지 함수에는 분명히 그러한 방향성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즉 예를 들어 짜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 대응은 분명히 함수였단 말이야. 근데 내가 만약 Y라는 집합에서 X라는 집합으로의 대응을 생각하면 그 대응의 시작점이 얘라는 거지. 여기에서 너로. 그럼 여기가 이제 대응의 시작점이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여기는 얘가 뭐가 돼? 정의역이 되고 제가 공역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저쪽으로 대응하는 그 대응 규칙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수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말할 수 없다. 여기가 이제 정의역이 되는 거 아니야. 여기가 공역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가 정의역인데 분명히 여기에서 저쪽으로 대응한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대응에 참여하지를 못하잖아.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함수라고 부를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무슨 말이 콜? 그러니까 어디에서 누구로 대응하는지 그 대응에는 방향성이라는 게 있다고. 내가 얘를 막 꼬라봤어. 짜잔, 이렇게 있어. 둘이 이렇게 있어. 니네 제3자야.
그럼 얘랑 나랑 지금 뭐야? 한 쌍. 오케이? 그럼 뭐 아무런 의미 없어. 한 쌍. 근데 내가 얘 지각했다고. 아구처럼 뻑! 방향이 있지? 폭력. 그잖아? 근데 얘 가만히 있겠어? 승질난다고? 너 선생이고 뭐고 싶은 계급장 띄고 얘기해. 중으로 뻑! 니네 얘기하잖아. 강용이가 얘를 때렸네. 이렇게 얘기하잖아. 얘가 강용이랑 맞짱 떴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 똑같은 얘와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무슨 말이 돼? 거기에다가 무엇을 부여한 거야? 그 방향성을 부여한 거야. 오케이. 1이 5랑 짝이야. 1이 누구랑 짝이라고 지금? 5랑 짝이라고. 근데 1이 5에게 대응됐네. 5가 1에게 대응됐네. 이러면서 무엇이 부여되어 있는 상태? 그 대응의 방향성이 부여되어 있는 것. 그게 함수라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관찰해야 될 것은 과연 누구에서 누구로 대응됐는지. 즉, 그 대응의 시작점에 해당되는 여러분들은 이제 함수를 볼 때 함수의 관찰 제1순서 관찰의 제1순위는 내가 관찰하려고 하는 그 함수는 과연 무엇을 정의역으로 보고 있는지 그 대응의 출발지가 중요한 거라고. 야, 부산까지 몇 킬로미터냐? 얘는 나한테 되물어야 돼. 선생, 그게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거리 물어보는 거야? 대전에서 부산까지 거리를 물어보는 거야? 뉴욕에서 부산까지 이르는 거리를 물어보는 거야? 출발지가 항상 중요한 거라고, 항상. 알았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닥치게 되는 모든 종류의 함수 문제를 바라볼 땐 일단 내가 관찰하려고 하는 그 함수의 정의역이 과연 어느 것들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인지 그 누구 정의역에 대한 관찰. 알았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알았음? 여기까지 돼? 됐음? 자, next.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간단한 얘기 또 보도록 합니다. 우차, 습습습, 우차, 습습습. 자, 함수의 표현 쪽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야. 함수의 표현. 함수의 표현. 뭐 간단한 함수의 표현인데, 짜잔, 우리가 이제 니네 이제 흔히 보던 이런 거 있었잖아. 함수 뭐 이렇게 중학교 때도 맨날 저렇게 이제 함수는 뭐 fx는 뭐 2x 플러스 1 저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지, 그죠? 자, 이랬을 때, 자, 저렇게 표기하기도 하지만, 똥,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이와 같은 대응 규칙을 타고 대응된 함수값, 그리고 그 함수의 이름이 f입니다. 라고 주어진 거야. 오케이. 근데 걔를 갖다가 요렇게 쓰기도 해. 따당 해서 네가 쓱 대응됐다. 2x 플러스 1로 대응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기하기도 해. 그리고 만약 이 뒤쪽에 즈바샤라 똥꼬 으빠라바빠삐아뽕 이런 얘기도 써 있었다라면 아, 집합 A에서 집합 B로의 대응 관계구나. 그러면서 뭐다? 아, 문제에서 나오게 될 집합 A를 정의역, 집합 B를 공역으로 하는 정의역 안에 존재하는 임의의 모든 원소를 이와 같은 규칙에 대해서 대응시키는 그와 같은 함수가 있고 그 함수의 이름을 내가 뭐라 하겠다? F라고 하겠다. 이와 같은 식의 표현들도 존재는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뭐 이건 정석적인 또 써있는 얘기니까 여긴 또 생략. 띠릭뚜. 자, 그리고 뭐 또 저거 설명하면 저 아저씨 무슨 또 뜬금없는 자꾸 뭐 구름 잡는 소리 한다. 뭐 또 내 수업이 뭐 항상 그런 식이니까 뭐 구름 잡는 소리 하니까 구름 좀 잡아보자 또. 자, 저걸 이제 읽어보자 이거야. 자, 읽어보자. 여기는 영어학원은 아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내 아들 동현이가 읽는 것처럼 읽으면 안 되겠다 이거야.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내가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우리 아들한테 내가 저걸 읽어봐 라고 하면 우리 아들 뭐라고? F 가로 열고 1 가로 닫고 이렇게 읽는다고. 근데 아이 곱비리 과정 정도를 배우시는 분이 아직도 저놈을 갖다 그냥 F1 이렇게 읽고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오케이? 자, 순서가 항상 어떻게 해요? 아, 정의역이 제일 중요하다고. 함수의 관찰 제일 순서. 정의역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럼 저기는 저 상황은 아, 우리 함수 F의 정의역에 1이 대응된 함수값 이렇게 읽어줘 제발. 우리 함수 정의역에 1이 대응된 함수값 곧 y좌표. 다시 one more time. 우리 함수의 정의역에 1이 대응되었을 때 그놈이 가지는 함수값이라고 니네가 단 한 번도 여태까지 인생 살면서 읽어본 적 없잖아. 대갈박에 인지한 적도 없잖아. 그냥 F1이라고 했지. 앞으로는 자꾸 그렇게 읽어주시기를 강요한다는 거야. 그래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스스로 제시문을 읽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됨?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게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자, 이쪽 동네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동네는 함수라는 동네를 배우는 거고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한 함수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이름과 특징 이런 것들을 소개시켜 드리는 단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함수의 분류 여기 동네 하는 게 맨 이거야. 함수의 분류 작업을 할 텐데 짜잔. 자, 일단 첫 번째 짠. 우리가 이런 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분류를 우리가 대칭성에 따른 분류. 자, 그 함수가 갖고 있는 어떤 대칭성에 따라 우리가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우리가 y축 대칭의 특징이 있는 함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두 번째 원점 대칭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함수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이름을 우리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저렇게 y축 대칭의 특징을 갖고 있는 함수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붙이냐면 우함수입니다 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그리고 원점 대칭의 특징을 갖고 있는 함수를 우리가 기함수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직접 그림 속에서 계속 졸고 있으면서 알아보도록 하면 찌직 뚱 여기까지 하고 필기 한 시간 드릴게. 습 x축도 있고요 y축도 있는 어떤 함수가 있나봐. 그래서 어떤 함수가 y축으로 접으면 빡 포개지는 그런 특징의 함수가 있다라면 뭐 나름 대표적으로 이렇게 생겨본 함수가 있을 수 있겠지. 그 함수가 이제 이렇게 fx라면 너는 너로 접으면 땅 포개짐 이거야. 그러니 그런 특징이 있는 함수는 내가 x축과 평행한 그 어떠한 임의의 직선을 그어도 항상 여기는 요 길이랑 여기는 요 길이는 항상 뭐예요? 똑같죠? 여기 똑같죠? 당연하죠? 그 길이가 얘가 네가 되든 관계없이 항상 여기서부터 이 길이랑 여기서부터 이 길이는 항상 똑같죠? 그럼 나는 그렇게 변하는 임의의 길이를 내가 x라고 한번 표현해 본다라면 쥐라뽕 뚝 쥐라뽕 뚝. 자, 요 놈에 대한 좌표는 내가 x좌표는 내가 편의상 x라고 잡으면 이쪽 동네는 음수 쪽에 있는 거니까 나는요 마이너스 x입니다 라고 요쪽 자리를 표현할 수 있겠지. 됐냐? 그러면 가슴으로 느껴봐. 야, y축 대칭인 특징이 있다면 네가 들어간 함수값이나 네 그 부호가 반대로 바뀐 네가 들어간 함수값은 언제나 always permanently 같죠. 네가 들어간 함수값이나 그 부호가 반대인 놈이 들어간 놈이나 그 어떤 순간이라도 그들이 갖고 있는 함수값은 항상 똑같죠.
아, 그러니 저렇게 y축 대칭인 특징을 갖고 있는 놈은 네가 들어간 함수값이나 즉 서로 부호가 반대인 정역의 원소가 들어가도 언제나 그 함수값이 항상 뭐하다?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음. 오케이. next. 너 원점 대칭이 뭐야? 대칭. 원점에 대한 대칭. 오케이? 그러면 안 돼. 알았음? 원점 대칭. 아저씨, 점 대칭 뭔지 알아요? 몰라요? 점 대칭 이게 뭔지 알아요? 점 대칭 이게 뭐예요? 한 점에 대해서 반대로 대칭한 거. 이렇게 한 거. 초등학교 5학년 교육과정에 보면 점대칭과 선대칭을 배운답니다. 근데 하나같이 이렇게 나이를 먹다 보면 다 잊어버려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니네 문제집 보면 이런 게 나와. 다음 중 선대칭 관계에 있는 도형을 골라라. 선 하나 찍 주고 도형 2개 줘. 그럼 1, 2, 3, 4, 5번 고르는 거예요. 다음 중 점대칭 관계에 있는 도형을 골라라. 그럼 그림 1, 2, 3, 4, 5번 딱 줘. 그거 니네 골라. 그럼 니네 무슨 구몬 수학이는 뭔 학습지 풀면서 다 했던 거야. 점대칭이라는 게 갖고 있는 정의가 점대칭. 한 점을 중심으로 너를 180도 회전 이동시켰을 때 여기 있는 도형과 완벽히 포개진다라면, 다시 A라는 도형이 있고 B라는 도형이 있어. 얘랑 얘가 있는데 한 점을 중심으로 얘를 180도 회전 이동시켰을 때 여기 있는 B와 완전히 포개지면 이때 우리는 두 도형 A와 B는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 관계에 있다고 한다. 오케이. 핵심 키포인트 어디 있어? 야, 소리 질렀잖아. 180도 회전이동. 오케이? 점대칭 그러면 180도 회전이동. 이게 나와야 돼. 앞으로 니네가 배우게 될 함수들, 점대칭의 특징을 갖고 있는 함수 무지 많아. 벌써 우리의 수학하에 뒤에 가시면 아직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유리함수라는 거, 점대칭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그 니네가 이제 수학 원 쪽 들어가도 또 점대칭의 특징을 갖고 있는 삼각함수들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수학 2 들어가면 3차 함수, 점대칭의 특징을 갖고 있는 함수고 무지막지하게 목매하게 많다고. 알았어? 점대칭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알았음? 다시 오모타임. 뭐라고? 어떤 게 점대칭? 너랑 너가 있어. A라는 도형과 B라는 도형이 있을 때 어느 한 놈을 한 점을 중심으로 180도 회전 이동시켰을 때 너와 네가 완전히 포개지면, 회전 이동시켰을 때 완전히 포개지면 이때 우리는 두 도형은 이 점에 대한 점대칭 관계에 있다라고 정의한다고. 알았어? 그 원점 대칭이니까 원점 중심으로 180도 회전 이동시켜도 완전히 포개지는, 완전히 똑같은, 너는 이 선에 대해서 접으면 완전히 포개지는. 오케이? 얘는 자라뽀뽀 똥, 자라뽀뽀 똥, 파. 원점 중심으로. 대략적으로 그림 한 방 그려보면 뭐 이런 식이야. 샤라뽀뽀 뽕, 샤라뽀뽀 뽕,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널 중심으로 너를 180도 획 돌리면 완전히 포개지는 특징이 있음. 너는 널 기준으로 너를 접으면 포개짐. 너는 널 중심으로 180도 돌리면 포개지는 그런 특징이 있는 함수를 우리가 뭐라 한다? 원점 대칭. 그리고 그런 함수의 이름을 우리가 기함수라고 붙이며, 나름 또 여기는 이놈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려보면, 자, 내가 임의로 x만큼 떨궜어. 그럼 네가 대응된 함수값 분명, 네가 대응된 함수값 fx. 자, 그럼 나름 여기는 요 상황을 내가 널 중심으로 180도 획 돌려버렸어. 획 돌려버렸어. 오케이. 그러면 이게 획 돌아가면 딱 마이너스 x가 되는 거고, 쪼롱. 그럼 여기는 이 부분은
여기는 이 부분과 완전히 뭐 할 거야? 똑같겠죠? 그럼 여기는 네가 우리 함수에 대응된 함수값은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그럼 이번에 이 순간엔 돌리면 완전히 포개지니까 이 길이나 이 길이는 똑같되 너와 너의 부호는 뭐인 상태에 있겠어? 반대인 상태에 있겠지. 그러니 이렇게 원점 대칭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함수라면 너랑 너랑, 즉 부호가 반대인 놈이 우리 함수에 들어간 함수값은 언제나 항상 그 부호가 반대인 관계에 있다 이거야. 그러니 네가 대응되는 함수값이랑 네가 대응되는 함수값은 언제나 그 부호가 반대인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 돌리면 언제나 반대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돼. 제발 이해하지 마세요. 자, 필기는 당신들이 할 거고, 근데 딱 아저씨 이 장사 벌써 15년째 하고 있다고. 이 파트만 지금 몇십 번, 몇천 명이 나한테 들었어. 좀 기억 좀 하고 살아. 알았어? 기억을 하려면 지금 내가 그림 설명하고 있지. 그럼 기억을 하려면 니네가 집구석에서 연습장에다가 저러한 그림을 직접 계속 그려가면서 당연히 그렇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해놔야 안 잊어버려. 알았음? 얘기됨? 접으면 포개짐. 오케이? 잠깐! 곧 끝나. 봐. 이름 금방 외울 수 있어. 따라봐. 일단 우함수, 기함수, 우함수, 기함수, 우함수, 기함수. 자, 세월 들어가면 또 헷갈릴 수 있겠지, 그지? 어떤 게 y축 대칭인지 어떤 게 원점 대칭인지, 그지? 자, 그럼 덜 헷갈리고 싶어. 저 글자 자체가 y축 대칭이지. 우라는 글자가 y축 대칭하지 않니? 오케이. 우함수가 y축 대칭의 특징을 갖고 있는 함수다. 이렇게 이름 외우는데 도움을 좀 드린 거야. 알아서? 기함수가 원점 대칭. 오케이? 마지막 잔소리. 말 더럽게 많네 오늘. 자, 이제 실전. 자, 이런 거 이렇게까지 뭐 길게 하진 않지만 학부모 설명회 때도 엄마들한테도 하는 거야. 어머님들 이해 가세요? 그럼 어머님들이 네. 그러니까 당신의 자녀가 공부를 못해 라고 내가 해. 때 이게 나온다고. 이젠 니들한테 y축 대칭이라는 한글이 안 나온다고. 원점 대칭이라는 한글이 안 나온다고. 알았어? 자, 우리 함수 fx가 이미의 모든 x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일을 벌이고 있을 때, 우리 함수 fx가 이미의 모든 x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일을 벌이고 있을 때 라는 이와 같은 문장으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는 제시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당신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일을 벌이고 있어? 그 말은 우리 함수 f가 갖고 있는 특징이 y축 대칭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우함수구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 우리 함수 fx가 이미의 모든 x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일을 만족하고 있을 때 라고 나오면 우리 함수가 원점 대칭의 특징을 갖고 있는 기함수라는 거구나. 오케이. 그러면서 그 문제는 분명 저 함수가 갖고 있는 특징인 무엇으로 해결을 한다? 대칭성을 이용하여 그림 안에서 해결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야. 알았어? 또한 동시에 제시되어 있는 함수가 y축 대칭인지 아니면 원점 대칭인지 그와 같은 대칭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갖고 있지 않은지가 궁금하면 당신들이 해봐. 뭐야? 함수의 정의역에 뭘 넣어봐? 마이너스 x를 넣어봐. 그때의 결과가 그냥 fx랑 같은지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에 대한 결과가 근원과 부호가 반대 관계에 있는지를 보시라고. 그래서 만약 이런 일이 벌어졌어? 고민 없이 그 놈은 뭐다? y축 대칭.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럼 고민 없이 그 놈은 뭐다? 원점 대칭의 특징이 있는 함수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된다고. 물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함수가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일 둘 중에 뭐 어떤 일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의 함수들도 있을 수 있다고. 오케이? 그런 함수들에 대해서는 그냥 뭐야? 대칭성 없는 함수구나.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된다고. 알았음? 필기를 해둡니다. 자, 여전히 이제 함수의 종류인데 이번에는
치역의 상태에 따른 분류야. 치역의 상태에 따른 분류. 자, 뭐냐? 치역의 상태에 따른 분류. 도대체 뭐냐? 스르륵 뽕. 자, 일단 그렇게 해서 이제 이름이 붙은 게 첫 번째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 자, 항등함수예요 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는 게 있어. 자, 그럼 항등함수는 그 정의를 뭐라고 하느냐? 정의역의 원소 자기 자신에게로 대응되는 함수, 되는 함수.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이름 붙이냐? 항등함수입니다 라고 이름을 붙여. 자, 그럼 봅시다. 아저씨 심심하니까 x라고 하는 집합을 아저씨가 이렇게 마이너스 1, 1이라고 할게. 자, 그리고 짠, f라는 함수를 봤어요. 걔는 x라는 집합의 원소에서 x라는 집합의 원소로 대응되는 함수래. 그럴 수 있잖아, 그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럴 수 있잖아. 그죠? 자, 그런데 그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네가 세제곱한 놈에게 대응하겠대. 자, 이 함수는 짜잔, 항등함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유, 너 너무 잘 잔다. 오늘 왜 이러니? 얘는 항등함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요, 그지? 얘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정역의 원소 어차피 몇 개? 2개밖에 없잖아, 그지? 네가 짠, 대응되면 누구한테 가? 마이너스 1. 1. 대응되면 누구한테 대응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오케이. 아니, 그리고 뭔가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샤라똥꼬하게 이렇게 대응하겠습니다. 너 세제곱한 놈한테 가라. 너한테. 너 세제곱한 놈한테 가라. 봤더니 정의역의 원소 자기 자신, 정의역의 원소 자기 자신에게로 대응되는 함수. 오케이. 너는 무슨 함수구나? 항등함수구나. 오케이. 자, 항등함수. 어떤 걸 항등함수로 한다? 자기 정의역의 원소 자기 자신에게로 대응되는 함수의 이름을 뭐라 한다? 항등함수. 오케이. 두 번째. 자, 두 번째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이런 함수가 있대. 상수함수. 이런 게 있대. 상수함수. 자, 상수함수. 자, 너의 따당. 자, 이름은 뭐냐? 너의 정의는 뭐냐? 얘는 아유, 진짜 그렇게 집중 안 해. 그 청소년기에 그렇게 수업을 들으면서 집중을 안 한 그만큼 나중엔 살아야 돼. 아유, 그렇게 살아야 돼. 치역의 원소가 오직 하나인 함수. 그게 뭐냐면 본인 스스로를 그렇게 되잡지 못하는, 본인 스스로 컨트롤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사람까지 어떻게 같이 살아, 인생을. 치역의 원소가 뭐한 함수? 오직 하나인 함수. 그걸 갖다 뭐라 부른다? 상수함수. 그놈의 이름을 상수함수. 오예, 어제 똑같이 내가 집합을 이렇게 줬어. 마이너스 1에서 1 이렇게 잡혀있고, 어허, 짠, 너 x라는 집합에서 x라는 집합으로 대응하는데, 자, 그 정의역의 원소가 이런 놈에게 대응되는 함수래. 자, 너 상수함수냐? 라고 내가 물어봤어. 되냐 안 되냐? 얘한테 물어보면 된다고. 얘한테, 정의한테 물어보면 된다고. 이런 식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이 대응되는 함수값. 그잖아. 마이너스 1은 뭐야? 제곱한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잖아. 누구한테 가고? 1한테 가고. 1도 여전히 누구한테 가고? 1한테 가고. 치역의 정의가 뭐였어? 함수값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라며. 그럼 여기에서는 분명히 대응되는 뭐야? 함수값이 누구밖에 없어? 1밖에 없지. 그놈을 원소로 갈 수 있는 집합. 당연히 그잖아. 얘기 되는 거 맞아. 치역의 원소가 뭐다? 오직 하나인 함수. 그건 우리가 뭐라 부른다? 상수함수. 여기까지 돼? 된 거? 그럼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이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들어가면 뭐 이런 거야. 세 번째. 이름이 1대1 함수라는 게 있어. 자, 1대1 함수. 그럼 너는 그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짜잔.
습. 정의역에 존재하는 임의의 서로 다른 두 원소에 대하여 그들이 대응되는 함수값이 있을 거야. 요놈. 그들이 대응되는 함수값이 있을 거야. 그때 정의역에 존재하는 임의의 모든 함수값에 대해서, 모든 정의역의 서로 다른 두 원소에 대해서 그들이 대응하는 함수값이 항상 저렇게 다른 곳에 대응되는 함수, 그런 함수의 이름을 1대1 대응입니다 라고 하겠대. 오케이? 대충 가면 오지? 짠! 네 번째. 그럼 무엇이 있느냐? 1대1 대응이라고 불리우는 함수가 있대. 그럼 1대1 대응은 또 뭐냐? 아, 이름도 헷갈리게. 1대1 대응은 다음에 두 가지 규칙을 동시에 만족하는 그와 같은 함수의 이름을 우리가 1대1 대응이라 하겠대. 첫 번째, 어떤 규칙? 정의역 안에 존재하는 임의의 서로 다른 모든 원소에 대해서 그들이 대응하는 함수값은 기본적으로 달라야 하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하나 더, 치역과 공역이 똑같은 상태를 만족할 수 있는, 즉 1대1 대응이란 기본적으로 1대1 함수의 규칙을 만족하는 것들 중 좀 특별히 뭐한 거? 치역과 공역이 같은 상태에 있는 그와 같은 종류의 함수의 이름을 뭉뚱그리 지어서 1대1 대응이라고 이름을 붙이겠대. 그냥 이름 붙인 거야. Let me introduce 한 거야. 이해 파트 아니야 라고. 알았음? 저런 것들의 이름을 뭐라 붙였다? 1대1 대응. 알았음? 한다 이제부터. 이름 붙이기 싸움. 1, 2, 3 뿅 Y 뿅 1, 2, 3, 4 뿅. 엄마 아빠 이리 와 요거 보세요 용용용. 자, 저놈은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였다 했을 때, 자, 저놈은 1대1 대응이니 1대1 함수니? 그 다른 놈들이 다 다른 곳에 대응하고 있잖아, 그지? 저놈의 이름 뭐 1대1 함수, 공역과 치역이 같지는 않으므로. 오케이. 근데 내가 만약 쓱 요렇게 공역의 원소를 내가 1, 2, 3 저렇게만 놓고 봤다라면 지금 현재 스코어 어떤 일이 벌어져? 1대1 함수의 규칙을 만족하고 있고, 공역이 곧 누구랑 똑같아? 치역과 동일하지. 저와 같은 상태를 만족하는 함수의 이름은 내가 뭐로 부른다? 1대1 대응이라고 부르겠어요. 여기까지 돼.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센 기초적인 저런 단어 그런 것들을 얘기했다라면 이제 본격적으로, 계속 본격적이래 돼이 같은 놈. 집 z바샤라 똥꼬.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제시하고 있는, 즉 여러분한테 제시되는 상황에는 어떤 그래프를 제시해주고, 그 그래프가 과연 1대1 대응인지 1대1 함수인지, 1대1 함수이기 위한 조건은 뭔지,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그래프에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이 필요하다 이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그 그래프에서의 판단에 대해서 지금부터 어떻게 판단하면 되는지를 아저씨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누구에 대한 판단? 쓱. 그래프를 봤을 때 이와 같은 일이 만족되고 있는지 그러지 아니한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 그럼 말을 잘 들어. 알았습니다. 짠! 단순하게 봤을 때요, 뭐다? 쥐아라뽕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래. 자, 아무 말도 안 했어. 니네가 한번 판단해봐. 걔가 요 규칙을 만족하고 있니? 네립 뽕 뽕뽕. 서로 다른 원소들이 대응했지. 그들이 대응한 함수값이 서로 어떤 일이 벌어져? 같아지는 일이 벌어지지. 오케이? 오케이. 같아지지 말아야 되지. 그래, 여기는 이런 그림은 지금 현재 얘를 만족해 못해. 만족하지 못한다지. 즉 내가 x축과 평행한 임의의 선을 그었을 때 그놈이 단 한순간이라도 이런 경우처럼 우리의 그래프랑 여러 개의 점에서 만나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뭐하다. 저 규칙을 만족하지 못한다. 알았음? 그러니 저걸 우리가 그래프에서 판단한다라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네. 뭐 x축과 평행한 임의의 직선이 우리의 그래프와 여러 점에서 만나면 죽었다 깨라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오직 몇 점에서만, 한 점에서만 만날 때 이거야. 그래프와 오직 한 점에서 만날 때, 그럴 때만 저게 된다고. 오케이? 얘기가 됐어? 넥스트. 자, 샤라똥, 뭐 X축도 있겠고요. 샤라똥, Y축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니네 이제 흔히 봤었던 요와 같은 2차 함수의 모양 이런 거 한번 볼게. 자, 그럼 이런 2차 함수가 있을 때 저런 2차 함수의 치역은 분명 뭐야? 함수값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즉 니들이 대응돼서 만들어지는 y좌표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이게 치역이라고. 그럼 저놈의 치역은요, 슬쩍 봤더니 우리의 y좌표는 최소한이 여기잖아 지금 현재. 어차피 나는 대응되는, 네가 대응되는 y값 여기를 보는 거고, 네가 대응되는 y값 여기를 보는 거고, 네가 대응되는 y값 여기를 보는 거란 말이야. 뭔 말인지 됨? 네가 대응된 y값 여기를 보는 거라고. 오케이. 그럼 너의 치역은 어디입니까? 라고 본다라면 그냥 말 그대로 딱 너를 잡아봤을 때 가질 수 있는 y값들은 이런 놈들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 인정? 그러니 너의 치역은 요거 이상의 값들을 가지는 그런 수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입니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어. 얘기됨? 자, 그럼 단적으로 짠, 여러분들한테 내가 싸라뽕 샷 에헤 이렇게 생긴 함수를 내가 하나 그렸어. 자, 그러면 여기는 이 함수가 1대1 대응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한테 물어봤다. 오케이? 1대1 대응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짜잔. 그럼 1대1 대응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럼 그 1대1 대응 이 5글자만 쳐다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1대1 대응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럼 네가 너와 너를 동시에 다 만족하는지를 내가 직접 한 땀 한 땀 따져보는 거지. 그 1대1 대응이라는 5글자만 갖고선 아무런 판단이 안 된다고. 1대1 대응이 됩니까? 그러면 그럼 얘와 얘를 다 만족하는지를 하나하나 따져보자 이거야. 그럼 일단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그래프에서 판단하는 방법은 x축과 평행한 임의의 선을 그어봤을 때 우리의 그래프가 오직 한 점에서 만나는가. 봤더니 오직 한 점에서 계속 만나고 있지. 언제나 한 점에서만 만나고 있지. 그러니 이 그래프를 일단 얘는 만족하네. 그러면 치역과 공역이 같은가? 특별한 말이 없는 한 공역은 모든 실수. 그럼 이 상태에서 가지는 이런 y값들은 샤라통 다 갔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값들을 모조리 다 가질 수 있으니까 여기는 너의 그래프는 1대1 대응의 그래프가 되겠네. 여기까지 됨? 자, 그럼 연습해볼게 이제. 찍찍찍 뚱빵 뚱뚱빵 뚱빵 뚱뚱뚱빵 뚱뚱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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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 점선은 뭐 그래프는 아니야. 그냥 안내선인 거야 점선은. 자, 그림 그려봤어요. 자, 저기는 저놈은 1대1 함수인가요? 1대1 대응인가요? 1대1 대응인지 1대1 함수인지 그 아무것도 아닌지에 대한 부분은 일단 널 만족하고 있는 건 일단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걸 만족하고 있는지 그걸 내가 살펴본다는 것은 X축과 평행한 선을 니들이 이렇게 그려보는 거지. 이렇게 그려봤을 때 만난다라면 오직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지만 보면 되잖아. 봤더니 만나게 될 때 이거잖아. 만나게 될 때 여러 점에서 만나면 안 된다 이거잖아. 안 만나는 건 쳐다볼 것도 없다고. 그럼 안 만나나 보지 뭐. 그런 함수값이 없나 보지 뭐. 이런 거고.
만나게 될 때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나고 있는 중이지. 동의하냐? 그 얘는 만족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걸 만족하는가? 그러면 우리의 치역은 함수값들을 원소로 갖고 있는 찍, 뿌악, 빵꾸뽕 그런 y좌표들은 이런 놈들과 우리의 대응되는 y값들은 즉 내가 이렇게 파랗게 표현한 값들만을 갖고 있지. 요 동네가 비어있지. 안 만나다 보니까 비어있지. 곧 요쪽 동네에 있는 놈들은 우리의 치역의 원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아저씨가 얘기했잖아. 특별한 말이 없는 한 공역은 뭐야? 실수 전범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공역은 실수 전체. 근데 치역은 얘네들만. 중간에 비었지. 치역과 공역이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럼 쟤는 그냥 뭐야? 1대1 대응이 아닌 1대1 함수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는 얘는요. 여기는 얘. 샤라 뽕뽕 오빠. 오빠 우리 오빠. 언니 오빠. 우리 오빠. 샤라 똥꼬. 탁탁탁탁. 샤따 마이신. 요렇게. 자, 저렇게 제시한 함수의 그래프는 그냥 1대1 함수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1대1 대응도 되는 건가요? 이런 판단. 그럼 그 판단 하려면 뭐라고? 일단 1대1 함수가 되는지는 안 되는지는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그럼 내가 x축과 평행한 선들을 그었을 때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나고 있는가요?에 대한 판단. 오케이. 봤더니 x축과 평행 그었어. 한 점 만나. 그럼 요런 건 여기서 안 만난다는 뜻이야. 빵꾸뽕. 여기서만 만난다는 뜻. 오케이. 한 점 만나네. 여기 한 점 만나네. 계속 한 점 만나네. 인정. 그러니까 너는 일단 이 규칙은 만족은 하고 있는 중. 그러면 네가 1대1 대응인지 함수인지에 대한 결정권은, 그지? 치역과 공역이 같은가요? 여기 있는 거잖아. 그럼 치역과 공역이 같은가요? 봤더니 이런 놈들에 대해서는 가지는 y값들이 현재 이런 놈들 갖고 있고, 요런 놈들에 대해서는 대응되는 함수값 곧 y좌표들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있는 이런 값들이 갖고 있고, 요쪽부터 이렇게 있는 놈들이 대응되는 y값들은 이런 놈들 갖고 있네. 봤더니 와우! 이만큼 전체가 다 무엇이야? 그지? 치역의 원소가 다 되는 거지. 치역 있고 공역이 만족돼요? 안 돼요? 나만 되나? 진짜. 엄마 얘네들 봐. 1대1 대응. 오케이. 되었어? 오케이. 자, 그럼 마지막. 자, 1대1 대응이 이제 앞으로 우리한테는 메인 키포인트가 될 텐데 들어봅시다. 좀 놀아봅시다. 우리 몇 시부터 시작했지? 1시 반부터 했지, 그지? 시간 충분하구나. 자, 봐. 자, 놀아봅시다. 1대1 대응. 1대1 대응이야, 지금. 1대1 대응. 자, 지금 현재 이렇게 생긴 함수의 그래프는 중간에 가다가 뚝 끊기지. 그지? 그럼 이런 형태를 우리가 불연속이다 라고 말 붙여도 괜찮지. 연속이 아니지. 쭉 이어지지 않지. 오케이? 자, 그럼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해드릴게.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런 경우와 같지 않게, 즉 불연속이지 아니한 경우, 오케이?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계속 쭉쭉쭉 이어져 있는 어떤 연속함수가 있다 이거야. 절대로 중간에 끊어지지 않은 연속함수가 있다. 오케이? 이때 그 어떤 연속함수가 1대1 대응이 될 조건. 도대체 어떤 일을 만족하면 우리 연속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는가? 지금 나름 여기는 요거처럼, 자, 어디 하나 안 끊어져서 쫙쫙 다 이어져 있는 연속의 함수인데 얘를 잘 쳐다봤더니 얘는 1대1 대응. 택도 없지, 그지? 택도 없지. 봤더니 뭐해?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이런 식으로. 즉 여기 있는 이런 함수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저렇게 증가와 함수값의 증가와 감소가 계속 바뀌지. 그게 단 한 번이라도 바뀌는 일이 벌어지면 분명히 x축과 평행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여러 개의 점에서 무조건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저거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되잖아. 즉 어떤 연속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그 연속함수는 한번 네가 증가하기 시작하면 계속 영원히 증가해야 된다고. 영원히 증가. 그 네가 한번 감소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그 감소 상태가 바뀌면 안 돼. 걔는 영원히 감소해야. 감소한다면 계속 영원히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영원히 감소해야만. 그래야만 아하 여기는 이 아이는 뭐다? 그런 연속함수는 1대1 대응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오케이. 그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온대. 다음의 함수가 다음 연속함수가 1대1 대응이 될 뭔가를 구해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럼 그 그래프가 그 증가함 상태가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되겠군. 계속 영원히 한 번 증가하면 영원히 증가. 한 번 감소는 뭐다? 영원히 감소해야겠구나. 알았어? 그 스토리가 머릿속에 정확히 있어야 하고 그것에 대한 전제는 분명 뭐라고? 연속인 경우에. 불연속인 이런 일이 벌어질 때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할 수도 있지. 오케이. 됐어요? 어떤 경우에는 연속인 함수에만 적히는 얘기야. 알았음? 실제로 애들이 또 해놓으면 이것만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살아. 그래서 틀려. 불연속인 케이스에서는 증감이 뭐 할 수도 있다. 바뀔 수도 있다. 오케이. 그 작년에 수능과 그 평가원 모의고사인가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 이 내용이. 근데 애들이 대갈박이 얘만 생각하고 산다고. 얘는 전제가 어떤 전제? 연속이라는 전제 하에만. 불연속인 경우에는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다 이거야. 근데 애들이 다 이것만 생각해요. 다 틀렸단 말이야. 불연속인 경우에서도 분명히 1대1 대응이 될 수는 있단 말이야. 알았어? 얘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알았습니다. 오케이. 자, 필기를 깔끔하게 하신 후 여러분들은 173페이지부터 어디까지? 175페이지까지 173, 175 깔끔넓적하게 필기 이후에 천천히 꼼꼼히 읽으며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76페이지. 자, 기본문제 24-4번. 아주 심플하고 아주 간단넓적한 그런 내용입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가볍게 해결해 볼 수 있는 기초적인 문항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두 개의 집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여러분들이 함수편에서 이렇게 집합이 나와서 정역과 공역이 나와 있는 케이스에서는 그렇게 이제 원소나열법으로 쭉쭉 쓰지 마시고, 그래서 누가 누구한테 대응된다 라고 하는 것들은 이와 같이 요와 같은 형식으로 이쁘게 쓰는 게 일반적으로 대부분 모두가 다 그렇게들 진행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형식으로 써놓고선 문제풀이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X란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 그래서 원소들은 현재 이렇게 있고, 자 여기는 이제 1, 2, 3 요렇게 있대. 짜잔. 자 그러면 뭐라고? 자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의 개수는 전체 몇 개 되나요? 이렇게 질문에서 물어봤으면 그럼 뭐야?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함수.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대응에 참여해야 하며 공역의 원소에는 단 한 군데씩만 대응할 수 있으니, 짜란, 쭉. 저기 정역의 원소인 저 A가 대응할 수 있는 공역의 원소는 몇 군데에 대응할 수 있어? 한 군데만 갈 수 있으니 갈 수 있는 그 경우의 수는 1한테 가는 경우, 또는 2한테 가는 경우, 또는 3한테 대응하는 경우. 전체 몇 가지의 경우가 있다? 3가지의 경우가 있다. 오케이? 3가지 경우 있어요. 곱하기.
그 나름 이렇게 왔다라면 지금 첫 번째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뭘 물어봤어? 함수가 몇 개나 되냐 이렇게 질문한 거잖아요. 자, 그럼 여전히 우리 B 입장에서는 특별한 제약 조건은 없었으니까 공역의 원소에 단 한 군데에만 대응하면 된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너한테 갈 수도 있겠고 너한테 갈 수도 있겠고 너한테 갈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몇 가지 경우 여전히 세 가지 경우 있어요. 그러니 네가 만약에 또 얘한테 대응했다라면 마찬가지로 여기는 너도 그냥 단순하게 함수라면 공역의 원소 중에 단 한 군데에만 대응할 수 있으니 대응할 수 있는 그 경우의 수가 너한테 가거나 너한테 가거나 너한테 가는 그 세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라고 해버려 봐야 그냥 몇 가지? 27가지 나오겠네요. 여기까지 됨? 그런데 두 번째 우리한테 물어본 건 뭘 물어봤냐면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 중 어떤 함수? 특별히 이제 조건이 붙은 거지. 1대1 대응이라는 이와 같은 규칙을 만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함수는 몇 개나 되나요? 이렇게 질문해서 물어봤다 이거야. 그럼 이번에는 지금 내가 여기서 그려놓은 저런 식으로 네가 너한테 간 건 분명 함수이긴 하잖아. 근데 그놈이 1대1 대응은 된다 안 된다? 그 판단은 뭐야? 정의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다른 놈은 무조건 어디한테 가라? 다른 놈에게 가라.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같은 놈으로 갔으니 쟤는 1대1 대응이 된다 안 된다? 죽어도 안 된다지. 그러니까 다시야. 1대1 대응이 되냐 안 되냐? 멍. 저 뭔 소리야? 이러면 이게 이상한 거라고. 1대1 대응이 되냐 안 되냐? 그 판단은 정의한테 물어보라고. 정의가 아까 뭐였어? x1과 x2가 서로 다를 때. 그걸 갖다가 영어 시간은 아니니까 x1과 x2가 다를 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는 거? 정의역에 서로 다른 두 원소에 대하여 그들이 대응하는 함수값이 무조건 다 달라야 하고요. 또한 동시에 치역과 공역이 같은 상태로 놓여져 있을 때 그와 같은 함수의 이름을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한다. 오케이. 아, 그러니 뾰롱 저렇게 같은 곳에 대응하는 일이 벌어지면 절대로 아니 되겠군. 그럼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는 함수의 개수는 몇 개나 되나요? 그럼 여기는 요 i가 일단 아무것도 지금 현재 누구도 대응을 안 시켰을 때 여기는 네가 1, 2, 3 셋 중 어느 한 군데에는 반드시 대응은 해야겠지. 함수가 되긴 돼야 되니까. 그게 네가 대응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그래요. 1한테나 2한테나 3한테나 셋 중에 한 군데한테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너가 2한테 대응했다 친다라면 자, 우리의 B는 대응할 수 있는 경우가 분명히 1대1 대응이 되려면 너한테 가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1대1 대응의 규칙을 만족하지 못함으로 그러니 너는 너를 제외한 나머지 1 또는 3한테는 대응하는 게 가능할 거 아니야. 그러니 네가 대응하는 것은 1한테 대응되거나 또는 3한테 대응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겠고요. 그럼 여기는 이 아저씨가 3한테 대응했다 친다라면 남아있는 원소인 C는 무조건 얘네들과는 다른 곳에 대응해야만 하니까 네가 대응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로 대응하는 그 한 가지 경우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근데 뭐 이게 여러분들한테 나오는 어떤 시험 문제는 아니라고. 시험 문제는 좀 더 복잡한 형태로 여러분한테 제시가 된다 이거야. 그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문제풀이를 실제로 하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다 이거야. 여기까지 됨? 그래서 사실 내 생각에는 여기까지만 딱 하고 끝내면 좋은데 그런데 이제 아니다. 좀 더 한두 개 정도 더 하고 나서 끝내면 좋은데 이 24단원 함수의 정의편에서는 특별히 뭐 할 게 없나 봐. 그래서 좀 니네들을 괴롭히는 경우의 것들이 있어. 그래서 잠시 후에 그것들을 마저도 소개를 시켜드리긴 할 거고. 그럼 일단 잠시 뒤로 우리 넘어가서 어디를 쳐다보시냐? 여러분들이 거기를 좀 쳐다보자. 싸라뽕 오케이. 223페이지에 26-5번 연수문제 26-5번 그게 정소책의 편성상 그쪽에 들어있더라고. 그러니까 뭐 그런가 보다 라고 한번 쳐다보자 이거야. 자, 봤더니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 실수 전체의 집합. 그 실수 전체의 집합의 이름을 R이라고 잡고 싶었나 보지 뭐. 그래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대응되는 함수가 있대. 정역도 실수 전체, 공역도 실수 전체. 자, 그런 함수 F가 있는데요. 자, 그 함수의 대응 규칙의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a배 절대값 x-1 그리고 여기가 뭐야? 2-a배 x 그리고 나서 더하기 a 딱 이렇게 했대. 자, 그래놓고 이제 질문이 나한테 뭐라고 나오느냐? 야야야야야, 여기는 이 함수 f 네가 무엇이 되어라? 1대1 대응이 되고 싶다 이거야. 그래서 네가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는 당초에 어떻게 되는지 니네가 한번 직접 구해줬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한번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왔대. 해도 괜찮죠 이제? 자, 아 뭐 1대1 대응 알았던 거 두 가지를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A의 범위가 도대체 누구냐 이걸 찾아달래. 뭐 정의역에 서로 다른 두 원소에 대하여 그들이 대응하는 함수값이 무조건 달라야 하고 또한 동시에 치역과 공역이 서로 같아질 수 있는 그와 같은 특징을 말씀해 줄 수 있는 그런 함수가 되어라. 여기까지 콜? 아이씨 근데 분명 저 위에 있었던 정의역의 서로 다른 두 원소가 대응하는 함수값이 언제나 서로 다 달라야 합니다 라는 규칙을 만족할 수 있는 그래프의 특징은 내가 X축과 평행한 선을 임의의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언제나 우리의 그래프랑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나야 그래야 이 규칙을 만족한다라고 내가 판단할 수 있음. 콜? 그게 이게 머릿속에 이제 학습. 그러면 난 또 너의 그림을 그려야지 판단을 하지. 그림을 그려야. 그럼 선생님 저거 어떻게 그림 그리나요? 뭘 어떻게 그려? 절대값 나오면 니네들이 하는 일이 있잖아. 당연지사 어떻게 해? x가 1인 값 기준으로 첫 번째 x가 1 이상의 범위에 있을 때에는 당연히 이 놈이 뭐니까 양수니까 그때 내가 그리게 되는 함수 너는 내가 그리게 되는 함수 fx의 식은 양수니까 몇 차 함수야? 기껏해야 1차 함수 되는 거지. 해봐야 몇에 ax 마이너스 x 사라지네. 그죠? 그럼 남는 게 누구만 남아? 2x 요거만 남네. 그럼 요쪽 동네 뭐가 돼? 마이너스 a. 그 여기는 얘 a랑 사라지면 그냥 누구만 남는다는 거야? 여기는 저 2x만 남는다는 얘기. 그지? 그냥 이쪽 동네는 2x구나. 오호호! 뭐야? x가 1. 딱딱딱. 여기 함수값 1이었을 때 2x. 되었어. 이쪽 동네에서의 우리 그래프는 너. 그럼 이쪽 동네, 1보다 작은 쪽 동네에서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거니까 우리의 fx의 식은 여기다 쓸게 그냥. 그 다음에 fx의 식은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뿅, 뿅, 따빠, 뿅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ax 여기까지 여기다 짬뽕 시키면 그 개수가 어떻게 돼? 2 마이너스 2a의 x 이렇게 처리가 되지? 인정? 그리고 숫자는 마이너스 a가 너랑 곱해지면 플러스 a 너 a 그지? 그럼 플러스 얼마? 2a 이렇게 나오네. 그죠? 그러니 여기는 요 x가 1보다 작은 쪽 동네에서의 우리 함수 f는 이렇게 생겨먹은 1차 함수의 모습이구나. 직선의 모습을 띠고 있구나. 됨? 이게 아니고 원추 원했던 상황이 뭘 원했어? 제시된 그런 함수가 뭐가 되고 싶어? 1대1 대응이 되고 싶대. 그러면 분명히 X축과 평행한 선을 임의의 선을 그었을 때 무조건 오직 단 한 점에서만 만나야 한다며. 그잖아? 그럼 얘는 직선이니까 분명히 그 기울기가 있겠고 그 기울기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했겠지. 그지? 그럼 만약 기울기가 음수였다라면 이런 식으로 날라오는 거 아니야? 혹은 뭐 이런 식으로 날라오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떤 식으로 날라온다 하더라도 내가 X축과 평행한 선 그으면 몇 개? 2개 이상의 점에서 만나게끔 되어 있지.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와 바니 땅! 2점 만나잖아. 된 거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기울기가 음수여서는 절대로 안 되겠네. 그러면
샤르 기울기가 양수해야 되나요? 쫙 이렇게 올라왔어. 그럼 기울기 양수로서 이렇게 올라왔다고 이렇게 샥. 그럼 이 중간에 B네? 그럼 보면 이렇게 중간에 왔고 쫙 찍 이렇게 올라가면 분명히 누구 X축과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만 만나긴 하지만 시역이 꼴 공역이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네. 인정? 이게 떨어져 있으면 안 되네. 그럼 혹시 이런 식으로 오면 안 되나? 근데 그런 식으로 올라오면 헛마 샤이프 X축과 평행선 그었을 때 분명 뿅뿅 두 군데에서 만나게 돼 있잖아. 그러면 또 이걸 만족하지 못하네. 그러니 여기 있거나 여기 있으면 죽어도 안 되네. 그지? 어디렇게 있어야 되네. 그 길기가 어떤 상태든 관계없이 양수로 기어 올라와서 여기에 뻑 받치고 있으면 그잖아. 평행한 놈 그어봐도 우리는 언제나 한 점에서 만나게 되며 또한 동시에 시역이 꼴 공역도 만족할 수 있으니 기본적으로 네가 갖고 있는 그 기울기는 지금 현재 분명히 머스트 우리의 기울기가 이래야만, 그리고 여기다 뭘 집어넣었을 때 1 집어넣었을 때에 대한 함수값이 얼마가 돼야 돼? 1 돼야만 만족할 수 있겠구나. 아이고 그러면 1 갖다 집어넣을게요. F1 1 갖다 집어넣었어. 1 집어넣었어. 아우 근데 1 넣었더니 그냥 얼마가 돼? 2대. 미쳤어. 여기 1 넣으면 1이 아니잖아. 병신아. 병신강령이. 또라이 새끼. 2였잖아. 1 넣으면 2였잖아. 그지? 되었어. 그 여기다가 1 넣어도 2니까 이건 무조건 여기서 처음 안 나네. 인정? 오케이. 그러니까 기울기가 거기서 만나더라도 기울기가 걔 음수로 오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되지. 그 조건은 무조건 뭐마? 그 기울기가 뭐여야 됩니다. 양수여야 합니다. 까린! 좀 진짜.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A의 범위를 구하라. 여기서 그 A의 범위를 찾아주면 된다고. 그지야. 자꾸 옆에 말 서로가 쳐다보지만 내가 신경 쓰이니까. 됐어? 오케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쳐다보시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되었어? 이 내용이 이렇게 흘러가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학교 내신에서는 너무 쉬워서 이렇게 나오지도 않아. 물론 나오는 학교도 있겠지만. 알았어? 내용의 판단은 누구 갖고 한다? 1대1 대0 그 말에 대한 판단은 여기 갖고 한다고. 알았어? 근데 그게 이제 그래프로 제시됐을 때에 대한 판단법까지 다 알려드린 거야. 정리를 잘 해두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 함수편에서 좀 제일 지저분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이제 뭐냐면 이런 건데 167페이지에 24-2번 연습 문제도 이제 이런 것들이 꽤 있어요. 문제집에도 이런 것들이 꽤 있는데, 자, 학생들은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뭘 해달라는 거냐면 어떤 함수에 함수값 구해주세요. 자, 이런 문제야. 그냥 함수값 구해줘. 이런 문제인데, 만약에 이제 고등학생한테 fx는 2x 플러스 1일 때, 얘들아 f1이 얼마인지 한번 대답해보아 라고 고등학생한테 문제를 딱 던져주면 고등학생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재민이가 대답해봐. 네가 고등학생이 됐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아요? 내가 고등학생이라면 이런 문제를 딱 봤어. 기분이 되게 나쁠 것 같은데요? 날 무시하나? 그러면서. 그잖아. 그냥 어떤 함수값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데 이 함수의 규칙이 뭔지 구체적으로 대놓고 줘버리면 계란소나 갖다 집어넣고 산수하면 되는 거잖아. 집어넣고 산수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구체적인 함수의 식을 주지 않은 형태로 함수가 갖고 있는 어떤 일정한 특징을 이용해서 문제에서 원하고 있는 그런 놈들이 대응된 함수값을 구하라 라는 형식의 문제들이야. 자, 볼게. 자, 함수 fx가 임의의 두 실수 x, y에 대하여 fx-y는 누구입니다? y 더하기 fx 짠 f1은 누구입니다? 마이너스 1입니다. 이런 걸 만족할 때 f0는 얼마인지, f의 마이너스 1은 얼마인지, f의 2는 얼마인지 그런 값들을 각각 여러분들한테 뭐 해달라? 구해줘 보세요. 이런 거래. 아니, 무슨 개소리야. 아씨. 개소리 아니고 그냥 뭐 정의역에
제로가 들어간 함수값이 누군지 구해달라. 네, 저거 어떻게 구하나요? 그럼 저거 이용해서 계산하라고. 즉 해석 자체가 내가 어떤 함수값이 얼마가 되는지 계산하려면 그 정의역을 뺄셈의 모습으로 바꾸어 표현하세요. 이런 뜻이야. 이때 뒤에 있는 놈이 앞에 딱 가는 거고 네가 들어간 함수값으로 이 뒷부분을 책임지셔서 내가 원하는 함수의 함수값을 계산하세요. 어떤 함수의 함수값을 계산하고 싶다라면 너를 계산하고 싶으면 너를 두 실수의 빼기 모습으로 바꿔보세요. 바꾸자. 선생님 빵 되려면요 겁내 개 많은데요. 누구 빼기 누구라고 할까요? 그럼 이왕이면 문제에 나와 있는 걸 좀 이용하면서 갑시다 이거지. 어차피 여기에 뭔가 들어가야 될 테니까. 그러니 내가 x에다가 한번 일러볼까? 그러면 저기 빵 되려면 y에다가는 1 들어간 거네. 그러면 이 순간 네가 갖고 있는 그 함수값은 뒷자리 있는 놈에다가 더하기 요 놈. 그러면 문제에서 요 놈 너라고 했으니까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그 값은 제로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런 놈에 대한 함수값을 계산해 보시오. 이거래. 무슨 말인지 알아? 들음? 이거 궁금하대. 이게 매우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에서 나왔대. 그러면 네가 가지는 함수값이 얼마인지를 계산하고 싶다라면 그 정의역을 저렇게 두 수의 빼기 모습으로 생각하래. 그럼 어떻게 하지? 근데 나는 제로일 때 함수값이 또 제로인 걸 구해놨잖아. 알았습니다. 그럼 빵 빼기 1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그럼 당신이 그걸 구하고 싶어서 이렇게 빼기 모습으로 표현했다라면 그것은 뒷대가리 있는 놈 1 더하기 f의 누구입니다. 제로입니다. 근데 얘는 이미 내가 뭐라고? 빵이라고 구해낸 거니까 너는 1이 되는 거군요. 오케이. 이게 궁금합니다. 2가 들어간 그 함수값이 궁금해요. 그럼 나는요 너의 함수값이 궁금하다라면 그 정의역을 무조건 두 수의 뺀 모습으로 표현을 바꿔봐야 됩니다. 선생님 그럼 빼갖고 2 되는 건 겁내 많은데 누구 빼기 누구라고 해야 돼 선생? 그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놈을 이용하여 하는 게 가장 효율성이 있겠다 이거지. 그러니 내가 여기는 제일 2 만들려면 여기는 누구? 요렇게 딱 만들어 두기만 하면 2 만들어지네. 그러면 이제 당신은 저놈이 갖고 있는 함수값을 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야? 뒷대가리 있는 거에다가 더하기 누구다? f의 1이구나. 이거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준 거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해버립니다. 무슨 말 됨? 요런 형식의 문제들이 제일 처음 여기 배울 때 괜히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알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는 아니야. 정석이 있다 보니까 갖가지 문제집에도 꼭 들어있긴 하는데 학교 시험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허나 안 나온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알았어? 자, 연수 문제 가서 그런 형태의 문제들 몇몇 개. 오늘 즐거운 소식. 연수 문제가 단 한 페이지밖에 안 된다는 사실. 별로 안 즐겁군요. 자, 연수 문제. 쥐립 등. 자, 봐. 24-3번. 뭐 이런 걸 보재. 24-3번. 쫙. 그 뭐냐? 그리고 내가 열 터져갖고 하다 보니 그거 한 가지 안 가르쳤구나. 함수의 상등변 안 가르쳤는데 그건 어차피 다음 시간에 마저도 합시다. 자, 연수 문제 24-3번. 오늘 요걸 마지막 문제로 가면 지금 질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자, 숙제 풀 때 니네 저거 뭐야 저거 2번은 내가 아직 안 가르쳤어. 연수 문제. 그거는 똥 X표 쳐봐야 뭔 소용이 있겠니. 어차피 다음 시간에 또 풀 텐데. 그랬나 보다. 인지하고 있으면 되지 뭐. 자, 간다. 짠. 뭐라고? A라는 놈이 저렇게 있대요. 자, A란 집합이 이렇게 있구나. 너는 무엇을 원수로 갖는가 봤더니 일단 2 이상의 값들인데 뭐 2 이상의 정수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에 대해서 자, A에서 A로 대응되는 함수 F가 있대.
집합 A에서 집합 A로 대응되는 함수 F를 어떻게 정해있냐? FP는 P래요. 근데 요때 P가 그대로 튀어나온 저 P에 대한 정체는 P는 무엇일 때? 소수일 때. 즉 소수가 들어간 함수값은 그냥 그대로. 그 또한 뭔진 몰라도 짠! 우리 함수의 정의역이 곱하기 꼴로 표현되어 있을 때 그 순간의 함수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어요. 이때 Mn은 저집합의 원소, 즉 2 이상의 정수들로 구성됨. 여기까지 콜? 자, 그런 함수 정의할 때 질문이 뭘 구해달라? F에 540 너는 도대체 누구인지 당신들이 한번 직접 네 손으로 한번 구해볼래? 자, 너 소수냐?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야? 이놈의 함수값을 계산하려면 소수는 아닌 거니까 무조건 여기는 이 아이를 내가 뭐다? 곱하기 꼴로 바꿔봐야만 그 대답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이거라고. 그러니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 저놈의 540을 곱하기 꼴로 표현을 바꿔봐야 될 필요가 생길 거 아니야. 그래야만 계산할 수 있어요, 이 뜻이니까. 그래 나는 간단히 우리의 540을 일단 소인수 분해 한번 해볼게. 그럼 이 6, 9, 54에다가 10 곱한 거 아니야. 소인수 분해 이렇게 하세요. 그 입학테스트 같은 거 보면 소인수 분해를 아직도 2, 2, 7, 0, 2 이거 언제까지 할 건데? 그냥 저렇게 러프하게 곱하기 꼴로 둬. 5, 9, 45 그냥 6, 9, 54에다가 10 곱한 거잖아. 그럼 소인수 분해는 어떻게 되니? 끝났지. 2가 몇 번 곱해져 있을까요? 한 번, 두 번 곱해져 있겠고요. 3은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곱해져 있겠고요. 자, 5는요. 여기에 한 번 곱해져 있네요. 이렇게 소인수 분해해. 알았어? 갈게 계속. 자, 아이고 그렇구나. 곱하기 꼴로 졌다고 표현되는구나. 그러면 분명 이렇게 표현됐어. 2의 제곱 곱하기 누구다? 3의 3승 곱하기 5의 1승. 그럼 나름 아저씨가 두 수의 곱한 꼴로 쓰세요. 그럼 너 곱하기 너였다라고 치면 너는 F에 2의 제곱 더하기 F에 3의 3승 곱하기 5의 1승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또 여기를 곱하기 꼴로 보면 여기 자리는 내가 또 누구로 써도 괜찮다는 얘기야. 이렇게 해도 괜찮다 써 있는 거니까 더하기 F의 5의 1승입니다. 이렇게 써도 괜찮다는 얘기. 오케이. 오예. 2의 제곱이라는 것은 2 곱하기 뭐야? 2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2 곱하기 2니까 여기는 2i는 내가 F2 더하기 F2라고 써도 괜찮다는 뜻. 얘는 3 곱하기 3 곱하기 3이잖아. 그 여기는 2i는 내가 F3 더하기 F의 3 더하기 F의 3 이렇게 써도 괜찮다는 얘기네. 오예. 하하. 봤더니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소수 들어가면 그때 함수값 그냥 그대로라며. 얘 너 얼마라는 얘기? 2 너도 얼마? 2 넌 3 너도 3 너도 3 너는 얼마? 5 계산하세요. 이런 식으로. 알았어? 뭐라고 그냥 함수값 구하세요. 근데 이거 대놓고 이렇게 딱 주고선 F1 얼마냐 이게 물어보면 이상하잖아 문제가. 근데 그냥 저런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함수값을 계산하라. 근데 그런 함수값을 구하기 위한 계산법은 알아서 그 정역을 저렇게 쪼개놓고 생각하셔라. 그러면 그놈의 함수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이런 형식의 문제 한두 개 더 있어요. 숙제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패턴 맞춰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RPM 주세요. 숙제는 정석은 24단원 전부겠고요. 오늘 진짜 행복의 날이네요. RPM 355번부터 375번까지